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03페이지, 기초입문서 503페이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여기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가, 필, 차, 양도책 계산했어요.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장기간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죠. 근데 또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취지를 보시면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사용수익에 대한, 이 자산 보유하는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자, 그랬다가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보유기간 동안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인데요. 그러면 보세요. 자,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일수록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져요. 그래가지고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자,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집 효과라고 하는데,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또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가 결집 효과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양도를 기피하는 효과를 우리가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이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자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의 이 누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장기 보유하다 보면 명목소득만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실질소득은 작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한 30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자, 뭐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저는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대개 통설적 견해가 한 150원 정도 했대요. 150원. 근데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어떤 분은 뭐 1,300원,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동네에 저 지난 주말에 500원 주고 샀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하여튼 뭐 대충 권장 소비자가는 한 1,500원이랍니다. 그러면 물가가 10배 뛰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평당 10만 원 가격대의 땅을 샀어요. 자, 이번에 지금 파는데 평당 20만 원 가격대의 땅을 팝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배로 남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배로 남았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물가 10배 뛸 동안에 자,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 낸 거 생각하고 기회비용 생각하면 망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 보유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의대해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취지만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적용 대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내 소지해야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줍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 장기 지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나왔다? 그럼 반사적으로 항상 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냐면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항상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실감하게 될 건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지문 나왔다? 그럼 항상 뭘 떠올려? 반사적으로 3년 보유, 3년 보유 딱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 이렇게 무조건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수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나 1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정단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일 때 장특공제 배제하는 거지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받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장특공제 대상의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배제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승제는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거예요. 다시요. 장기 보유승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공제상인 것과 아닌 것을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별 공제, 자, 공제액을 보시는데, 공제액을 보시는데, 일단 장특공제 공제액 보기 전에 공제대상 5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공제.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지 줄 긋는 거 아니에요. 의의를 공제 취지를 바꿔서 시험에 나오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서 읽어보시는 거고 설명 제가 다 드렸습니다. 적용 대상부터 봅니다. 장기 보유등재는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밑줄 짝이고 가로도 밑줄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요 제외 또 여러분 특별히 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 시점이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요 시점이면요.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주택이 있습니다.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종전 주택이 있어요.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거 다 때려부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때려부시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자,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된 건데,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갖고 있다가 팔 때 그 조합원 입주권의 자체에 대한 그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조합원 입주권을 왜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냐면, 원래는 얘를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원래는 얘를 때려부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것은 제외합니다. 여러분 제외해요. 그래서 원래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에 나오면 조합원 입주권 다 돼 있고 가로를 잘 봐야 돼요. 포함 제외를 우리 세법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 이러면 틀려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계속 봅니다. 적용 배제 대상. 그래서 자, 하나하나 다 체크죠. 미등기 양도한 자산 배제되고, 국외 소지하는 자산 배제되고,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배제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거. 또 동그라미 4번과 5번, 6번, 7번 읽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배제됩니다. 왜 조정대상 지역 내 그냥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해 놨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제 나중에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요건이 좀 달라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할 때 그 중과세로 정되는 2주택과 3주택의 요건이 조금 배제되는 거 뭐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별하기 위한 건데, 시험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배제된다.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04페이지로 넘어가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 나왔는데, 자,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정상 지역이 뭐 새로 마구 추가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마구 추가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조정상 지역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참고지, 시험에서 조정상 지역이 어딘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액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 공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제가 왜 양도 차익 이러면서 더럽게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 보세요. 가, 필, 차, 장, 소.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에요. 양도 가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에요. 양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 공제율을 곱합니다. 양도 차익 1억이면 장기 보유공제는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공제율이 10%다 그러면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을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양도 차익 1억에서 장특공제 1,000만 원 빼니까 양도 소득금액은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계산을. 자, 그래서 장기 보유공제액은 양도 차익, 이 양도 차익에다 공제율을 장특공제 공제율을 정하는 것이지,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율을 정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율을 정한다,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장기 보유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그때 어떻게 공제를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토지 건물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 여기서 다주택도 포함이고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은 보유 연수의 2%씩을 적용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은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보세요.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자, 2, 3은 6, 양도차익 6%.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 4, 8. 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자,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 연수의 2%씩 적용해서 이렇게 1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이렇게 공제합니다. 6에서 30%까지요.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유 연수의 2%씩 공제를 적용해서 6%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 2, 3은 6,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이렇게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눈으로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뭘 구별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순환에서는 비과세는 배우지 않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1세대원이요. 자, 양도를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그 조정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한 2년 중에 또 2년 보유돼야 되지만 2년 거주도 해야지 물론 비과세입니다. 근데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 3년을 보유했어요, 이상을. 그랬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이에요. 자, 이 양도세 과세된 1세대 1주택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 등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가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오늘 용어 설명 중요하니까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요. 31회 시험에서는 고가주택과 관련한 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주 정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지거래가액이에요.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요. 그러니까 딱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자, 9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양도한 가액이, 실지 판 가격이 실거래가액으로 9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31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고가주택에 관해서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기준시가 아니라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있죠?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안 해줘요. 비과세 배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고가주택, 자, 이거는 비과세 배제하니까 9억 원 이제 비과세 배제하는데,
근데요,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이 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9억 원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 그래서 안분해서 양도책을 계산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배우겠습니다. 어떤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1세대 1주택인데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자, 장특공제 어떻게 주냐면, 여태까지는 그냥 보유기간만 가지고, 거주 필요 없고, 보유기간만 가지고서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비과세, 장특공제를 공제합니다. 자,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은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연 4%씩 해주고, 또 거주 기간을 나눠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연 4%씩 이렇게 자,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주는지. 장기 보유통제액은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그 공제율로 공제를 해줍니다. 아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그냥 보유연수에 무조건 2%씩 해줬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공제해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4%씩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4%씩이니까 보세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4, 3, 12 이런 식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4, 4, 16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거주기간도요. 자,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하면 보유기간은 무조건 3년 이상이어야 돼요. 장특공제 받으려면. 근데 3년 이상은 보유했는데 거주가 2년 이상 3년 미만일 때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 4%씩 적용하니까 4%씩 적용하니까 2, 4, 8%를 적용해줘요. 자, 근데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4, 3, 12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3년은 보유했는데 만약에 거주를 2년밖에 못했다 그러면 자, 4, 3, 12하고 그 다음에 2, 4, 8하고 8% 그러니까 자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특공제 공제율을 20%를 적용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공제해 준다는 거. 그래서 최대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최대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40%죠. 보유기간별 공제율.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만약에 10년 이상을 거주하면 또 40%. 그래서 합쳐서 최대 이렇게 80%까지 20%부터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그래서 작년까지는 무조건 보유기간만 갖고 보유연세 8%씩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거주기간을 나눴다는 거. 거주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눠서 이렇게 공제해 준다는 거. 장특공제, 공제율 이런 거를 오늘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한번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해주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교재 거기 504페이지 공제액 봅니다. 장기보유통제 공제액은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표에 보니까 이렇게 보유연수 2%씩 해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 양도차익이 6% 요거 체크하고 15년 이상이면 30%까지 공제해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505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이제 2021년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공제해준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4%씩, 거주기간에 따라서 4%씩 공제해준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거기 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 참고 보니까요. 표 아래 참고 보니까 다주택자는 505페이지 그 표 아래 참고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10원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만 아까 보유기간, 거주기간 나눠서 공제해 주는 거고요. 일반 다주택자는 그냥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공제해 줍니다. 6%부터 30%까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공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 가필
차장, 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소득세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양도소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 준거합니다. 가필, 차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양도소 기본공제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배워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용어가 막 뒤섞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 가필, 차장, 소기 있고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서 인강 듣고서 집에서 듣겠구나. 아니면 어쨌든 바람 쐬면서 가필, 차장, 소기, 과 하면서 가 뭐였더라? 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차 양도책 구하고 장기보유공제를 공제해서 소 양도소금액 구하고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한다. 요까지만이라도 이렇게 가필차소기만이라도 외울 수 있으면 오늘 성공입니다. 일단 기초입문 과정에서. 자, 그래서 기본공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공제 취지요. 기본공제는 비거주자의 양도에도 적용한다. 자, 우리가 이제 법령에 이렇게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양도한 것으로 서술이 돼 있고 나중에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는 이 거주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비거주자가 양도하더라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문제에 거주자만 양도했으면 되는 거지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 적용한다고 해놓고 틀리다. 이렇게 비거주자가 양도할 땐 기본공제 안 해준다고 되어 있는 교재도 있는데 아닙니다. 비거주자 양도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 형평성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렇게 인적공제 제도가 있어요. 그것과 형평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 면세점이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250만 원 계산됐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공제는 1년에 250이에요. 소득별로 1년에 250. 그러면 과세표준 빵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적어도 250만 원 넘어야지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 취지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 기본공제는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자, 자산의 종류 불문합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불문하고 공제해줍니다. 또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해야죠.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6개월 보유했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연 250만 원 공제해줍니다.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 이때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 가필, 차장, 소기과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는 거니까 자, 이때 소득은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금액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자, 봅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여. 미등기는 제외하는데 자, 미등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여.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추가된 게 2021년도 개정세법이 이거예요. 신탁 수익권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도 기본공제는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또 신탁수익권 소득금액별로 각각 구분해서 얼마씩? 1년에 250씩이요. 그러면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자, 여기 부동산 등에서 250, 자,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이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네,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여러분 자, 저를 잘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등기가 됐는데 뭐 때문에 등기가 됐는데 뭐 자산의 종류 보유한 뭐 때문에 안 해준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돼요. 아까 장특공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줬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데 미등기 양도했을 때만 빼놓고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고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이거 꼭 기억합니다. 또 이렇게 소득별로 1년에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한다는 거. 다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 505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기본공제에서 의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봅니다. 미등기,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싹 다 깔아준다. 미등기 양도만 하면. 또 공제액을 봅니다.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밑줄 쫙이요.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별로 구별해 공제해 주느냐. 506페이지 넘어갑니다. 506페이지 보시니까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얘네들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래에다가 하나 더 써놓습니다. 뭘요?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요걸 하나 더 써놓습니다. 이 신탁수익권 요게 새로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개정돼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요걸 하나를 더 거기다 동그라미 4번으로 해가지고 번호 달아서 추가합니다. 예,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요것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공제 방법이 나오는데, 자, 공제 방법 한번 봅니다. 공제 방법은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여기에 포인트예요.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떤 건지 맛배기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다음 순환에 또 자세히 또 한 번 더 심화시켜서 볼 건데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있죠.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또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등기는 다 됐습니다. 자, 기본공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먼저요.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아요? 250만 원이요. 자, 근데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자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이렇게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거든요. 여기서 먼저 기본공제 250 받았으니까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준다는 거. 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제 방법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줄 맨 끝에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밑줄 차기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를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세율인데요. 이번에 뭐 세율은 각 세목별로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 또 누가 주변에서 물어볼까봐 그냥 혹시나 해서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여러분이 보고서 이렇게 대답을 잠깐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을 좀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리는 건데, 내년에 2021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1년 특히 6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세율이 중과세에 이제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살짝 한번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요 세율만 하면 수강생분들이 세법 어려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여러분 일단 한번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다 적용됩니다. 비누예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자,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취득세에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그중 어떤 거? 에? 높은 거 낮은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이거예요. 같은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세율 적용해서 각각 세율 중에 산출세액을 구해 그 다음에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요. 자, 양도세 대상 자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요. 주택은 제외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따로 세율 적용돼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세율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기한다면 최고 세율 70%가 적용됩니다. 미등기한다면 70%예요.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40%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근데 2년 이상 보유했다. 2년 이상 보유했다.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6%부터 45%까지 8단계, 과표관 8단계로 초과 누진세 적용되는데요. 이게 이제 소득세 우리 최고 세율이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2021년도부터요. 인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가 6에서 최저 6에서 42%까지였다가 최고 구간 10억 원 구간이 신설이 돼가지고 45%까지 이렇게 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기본세율.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6에서 45%까지 과표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45%까지 최고세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요.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뭐 법령에 어떤 건 우리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비사업용 토지인 거 제외되는 거 쫙 엄청 빽빽하게 나오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을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대개 얘기합니다. 그럴 때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5% 이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래서 16%부터 55%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편하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6%예요. 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과세표준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구했더니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럼 6% 세율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니까 산출세액은 6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봅니다. 자, 10억 초과했을 때 요 45% 작년까지 2020년도까지는 6에서 42%였는데 요번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45%까지 적용됩니다. 6에서 45%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아까 기본세율 6에서 45%에다가 10% 할증하는 바람에 16%부터 5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할증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아까 얘네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세율이 따로 적용되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제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 6월 1일 이전 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이제 그거는 우리 수험생은 자, 일단 이거 우리 시험은 2021년 10월 우리가 시험 보는 날, 시험 시행일 당일날, 시험 실시 당일날 시행 중인 법령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개정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 이후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어떤 거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70%예요. 아우, 자, 70%. 아까 미등기 양도했을 때 몇 프로였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70%. 그거 똑같아요.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양도하면 7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6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근데 주택 분양권은요. 자, 보세요. 1년 미만 보유하면 얘도 70%인데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지금 70%예요. 미등기 양도와 함께. 근데 1년 이상 보유하면요. 얘는 1년 이상 보유해도 60%예요. 분양권은 무조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보유해도 무조건 분양권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자,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인데 이거 분양권은 무조건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을 양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가 된다는 건데요. 중과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기본세율 정될 때, 그 기본세율 정될 때 그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합니다. 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면 기본세율에다가 30%를 할증합니다. 30% 할증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보세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다. 그러면 아까 기본세율은 6에서 42%잖아요. 기본세율이 6에서 45%예요. 6에서 45%니까 여기 30% 할증하는 거니까 과세표 증액이 1,200만 원이면 36%부터 75%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인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요. 자, 그렇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증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양도세 세율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자의 6에 45% 적용되잖아요. 근데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기본세율이 20% 할증, 3주택 이상은 30% 이렇게 할증한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우리가 기타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봅니다. 기타 자산 그러면 아까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 뭐 이축권, 특정한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기타 자산 그러면 하여튼 좌우지간 여러분요,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아시죠, 여러분? 하나만 딱 기억해요.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같은 이런 기타 자산은 보유량 관계없어요. 6개월 보유했든 뭐였든 좌우지간 그냥 6에서 45%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기타 자산은. 골프용권은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초과 누진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입니다. 아직 계속 6에서 42% 해오다가 6에서 45% 바뀌니까 아직 입에서 어떨 때 그냥 6에서 42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자, 이렇게 2021년도부터 이렇게 최고구간이 바뀌었죠. 자, 어떻게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입니다. 6개월 보유했다고 해서 뭐 70% 아닙니다.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한번 봐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세율, 신탁 수익권이 이번에 추가가 됐잖아요. 양도세 대상으로. 그래서 신탁 수익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연락이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3억 원이면 20%고 3억 초과했을 때는 이 초과 금액은 25% 세율되는데 하여튼 신탁 수익권 이렇게 한번 그냥 세율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06, 507페이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508페이지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508페이지 보면 신탁 수익권은 아직 요번에 최근에 신탁 수익권은 최근에 이게 죄송합니다. 자, 신탁 수익권은 최근에 요번에 이제 추가된 거여가지고 여기 여러분 우리 교재는 입문세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 세율 이런 것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봐놓습니다. 자, 그리고 509페이지 06개 납세 절차입니다. 별표에 쓰게 합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양도세 납세 절차를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납세 절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